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책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내용입니다. 리버스 모기지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인 복지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나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. 더군다나 리버스 모기지는 연방주택국 FHA에서 보증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부실은 또 연방 정부 부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,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격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. 하나는 나이, 두 번째는 어떤 주택인가, 세 번째는 에쿼티가 얼마 있느냐, 네 번째는 신용 조건이 어떠냐. 요가 있습니다. 결국 4가지: 나이 조건, 해당 주택 조건, 에쿼티 여부, 에쿼티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거, 그 다음에 대출자의 신용 부분이 어떤가.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. 먼저 나이는 이게 이제 노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62세 이상이어야 됩니다. 62세 이상. 그러니까 62세 이하면 리버스 모기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62세 이상은 누구냐면 2017년 기준으로 1954년 이전 출생자입니다.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두 분 다 62세 이상이 돼야 돼요. 그렇죠? 적은 사람이 나이가 62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공동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, 공동 대출자가 되려면. 그런데 한 분은 62세 이상이고 한 분은 62세 미만인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. 부부지만. 그런 경우는 62세 이상이 된 사람은 대출자고 미만인 사람은 대출자가 아닌 비대출 배우자, 영어로 non-borrowing spouse가 됩니다. 그러면 non-borrowing spouse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62세 미만인 경우는 대출자가 될 수 없다. 이것이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는 주택인데 해당 주택을 근거로 해서 리버스 모기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주택은 단독주택, 싱글하우스, 그 다음에 4유닛,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4유닛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. 콘도가 좀 복잡해요. 콘도는 대상이 되려면 그 콘도가 FHA에 승인이 된 그런 콘도여야만 리버스 모기지가 됩니다. 기본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는 FHA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FHA에서 승인된 콘도에 대해서만 리버스 모기지가 대출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출 대상 주택은 거주 주택이어야 됩니다. 영어로 primary residence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 집이 하나 있고 플로리다에 집이 하나 있어요. 그러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플로리다에 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떤 게 주거 주택이냐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,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주택을 주거 주택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은 뉴욕 주택에 살고 겨울에 잠시 한 서너 달 정도 플로리다에 산다면 제 주거 주택은 뉴욕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들, 뉴욕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뉴욕시에는 코압이라는 그런 한국 기준의 아파트 같은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? 코압. 이 코압은 리버스 모기지 대상이 아닙니다. 코압을 가지고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죠?
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 거주 주택이 되고 단독주택, 4유닛 이하의 복수주택, FHA 승인을 받은 콘도가 그 리버스 모기지 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나이가 있고 지금은 제가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. 에쿼티는 그 집에 자기 그 대상 주택의 자기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. 에쿼티. 근데 지금 법이 좀 바뀌어서 본인 지분이 대출을 뺀 본인 지분이 약 55 내지 60%는 되어야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택 가격이 한 50만 불 정도 됩니다. 근데 모기지 잔액이 지금 25만 불이 있고 또 2차 모기지를 받으신 게 있어요. 2차 모기지 잔액도 한 15만 불이 있어요. 그러면 주택 가격은 50만 불인데 대출이 40만 불이죠. 그러면 본인 에쿼티는 10%입니다. 아니, 본인 에쿼티는 10만 불, 10만 불이 되는 거죠. 50만 불 중에서 40만 불은 대출, 본인 거는 10만 불.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0%, 본인 에쿼티가 20%가 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는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본인 에쿼티가 적어도 55 내지 60%가 되어야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용조건. 이 신용조건은 좀 특이한 것이 보통 우리가 집을 사면 신용점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? FICO 스코어를 많이 본다는데 리버스 모기지는 신용점수, FICO 스코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이 점수를 보지도 않아요. 그렇지만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.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은 됩니다. 대출은. 근데 연체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대출을 잘 안 갚구나. 그러면 재산세도 안 내겠고 보험료도 안 낼 수 있겠네. 그럼 안 되지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출 한도가 나와도 일정 부분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 기관에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 돈을 그 재산세나 보험료 지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. 이것은 영어로 set aside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일단은 그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시려고 하면 그 연체 기록을 좀 없애셔야 돼요. 연체 기록을 없애셔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은 크레딧 리페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영업,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보면, 분명히 다 완납을 했는데, 다 대출금을 갚았는데, 신용카드, 빚을 다 갚았는데, 병원비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, 컬렉션에 넘어가서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크레딧 리포팅 뷰로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해서,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,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 연체 기록이 좀 없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나온 대출 한도만큼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신용 조건 중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연방 정부에 관련된 채무는 없어야 됩니다. 이게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. 그게 뭐냐 하면 연방 정부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어요. 연체가. 채무는 있어도 괜찮은데 연체가 있으면 안 돼요. 그게 뭐냐면 IRS 세금, 연방 학자금 대출, SBA 대출 이런 거에 대한 미납, 연체가 있으면 리버스 모기지가 안 됩니다.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. 그죠? 리버스 모기지를 받기 위한 자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, 그 다음에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, 본인의 에쿼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, 또 신용 조건이 어떤가. 신용 조건은 점수는 안 본다. 그렇지만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 한도만큼 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. 또 연방정부 관련 채무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